안녕하세요. 성북창작소 사진 교육을 맡게 된 이시훈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카메라의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카메라의 노출은 카메라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카메라의 노출을 다 이해하셨다면 사진의 70% 정도는 마스터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출이라는 건 찰상면이 빛에 노출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빛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데, 이 조절에 따라서 사진이 밝게 나오기도 하고 어둡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를 적정 노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적정 노출은 카메라 내부에 노출을 측정하는 노출계가 내장되어 있어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노출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노출의 상태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여름 해변에서 태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햇볕의 강도를 보고 거기에 맞는 적당한 시간을 예상해 봐야 될 거예요. 햇볕이 너무 강하면 짧은 시간을 태닝을 했어도 너무 많이 탈 것이고, 햇볕이 적당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태우게 되면 원하는 것보다 까맣게 타겠죠. 그래서 내 피부에 닿는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얼마 동안 노출을 시키는지에 따라서 태닝의 정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요소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동시에 똑같은 상태로 태닝을 했는데도 체질적으로 누구는 더 타고 또 누구는 덜 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피부가 햇볕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카메라에서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조리개가 담당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빛을 쬐는 시간은 셔터 속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빛에 대한 찰상면의 민감도는 ISO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국 카메라는 조리개의 수치와 셔터 속도의 수치, 그리고 ISO 감도로 노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조리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렌즈 안에 조리개가 많이 열릴수록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조리개가 조여질수록 어두운 사진이 찍히겠죠. 빛의 양이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빠를수록 더 적은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느릴수록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 어두운 사진이 나오게 되고 느릴수록 밝은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게 없죠. 하지만 아직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노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촬영 모드는 매뉴얼 모드로 놓고요.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해 보겠습니다. 이 렌즈는 f2.8까지가 최대 개방이네요. 이 상태에서 반셔터를 눌러서 확인해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보이시는 노출계의 눈금이 있는데 중간에 0이라고 표시된 눈금이 적정 노출입니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라고 적혀 있죠. 마이너스는 빛이 부족하다는 의미고 플러스는 빛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부족하게 되면 어두운 사진이 나오게 되고 빛이 많으면 밝은 사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눈금이 노출을 찍어보면, 자, 이렇게 노출 오버로 플러스 쪽으로 가 있죠.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F 값을 2.8을 줄 것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적정 노출까지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니까 셔터 스피드가 80분의 1초가 나오네요. 0으로 맞추게 되면은 이 상태가 적정 노출 상태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노출을 맞추시면 되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만약에 스냅으로 찍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125분의 1초 이상으로 찍겠다는 조건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일단은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로 맞춰야겠죠.
자, 이 상태로 조리개 값은 그냥 두고 노출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확인을 해보면 현재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네요. 그러면 플러스 쪽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0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조리개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리개 값을 최대 개방인 2.8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출이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내가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를 주고 싶긴 했지만 그냥 이것을 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125분의 1초보다는 한 스탑을 늦춰서 100분의 1초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적정 노출로 맞출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난 125분의 1초를 절대 포기 못하겠다면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SO를 현재 100으로 되어 있는데, 자, 한 스탑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났더니 어떤가요? 노출이 0으로 맞았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노출을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 이 세 가지의 조합을 바꿔가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먼저 정해두고 거기에 맞게 적정 노출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ISO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ISO는 원래 필름 때부터 있었던 용어예요. ISO라는 용어는 국제표준화기구를 이야기하는데, 필름 카메라 때 필름이 빛에 반응하는 민감도에 따라서 ISO 기구 기준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민감도를 가진 필름들이 나왔는데, 일명 100방짜리, 200방짜리, 400방짜리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필름의 감광 물질 자체가 빛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민감도의 필름을 사용하면 그만큼 조리개나 셔터 속도에 제한해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연결이 돼서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도 센서의 그 민감도를 소프트웨어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ISO를 올릴수록 사진에는 노이즈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노이즈가 없는 사진을 원하신다면 자신의 카메라가 ISO 수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노이즈가 생기는지, 수치가 몇일 때부터 노이즈가 심하게 발생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ISO 수치를 반드시 본인이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확보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의 ISO를 설정해 놓고 사용하면 노이즈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셔터 속도와 조리개가 사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셔터 속도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 좀 차이가 납니다. 움직이고 있는 물체라도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마치 정지된 것처럼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느리면 상이 흐려지게 되겠죠. 예제로 제가 이미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비교해 보시면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하나는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촬영한 것이고 또 하나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촬영을 한 것입니다. 물이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가지고 가면 물방울들이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셔터 스피드가 느릴 때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잘 표현이 되죠. 그래서 같은 사진을 찍더라도 셔터 스피드만 바꿔도 이렇게 사진의 느낌이 전혀 다르고 내가 의도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조리개 같은 경우는 아웃포커스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웃포커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리개를 조일수록 앞뒤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초점이 다 맞게 되고 이걸 핀 포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리개를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아웃포커스 효과가 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들에 따라서 촬영 모드에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또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촬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진을 처음 시작하실 때 촬영 모드를 M 모드, 그러니까 매뉴얼 모드로 놓고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좀 익숙해질 때까지 촬영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진짜 한두 달만 해보셔도
사진이 굉장히 빨리 늘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 모드가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반자동 모드나 자동 모드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느끼시고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반자동 모드나 자동 모드를 처음 시작해서 나중에 M 모드로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힘들고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 자체를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드시 M 모드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앞으로 즐거운 사진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